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김강사 T교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문 그대로만 우리 감상을 했는데, 오늘은 이 분석적인 총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줄거리는 여기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뭐냐, 식민지 시대 지식인이죠, 지식인. 나약한 지식인의 그 양심과 현실, 경제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수능, 타협 이런 그 사이의 내적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전작 작가의 시점이고요. 현실 비판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갈래는 이제 심리 소설이라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 지식인 소설이라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서술상 특징을 가보실까요? 사실주의를 추구한 심리 소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식인은 현실과 타협할 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타협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죠. 또 식민지 지식인이 겪는 이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속물인 T 교수와 양심적인 이 김강사 서로 대조합니다. 대조가 되면서 어때요? 당시에 타락한 시대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뇌를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또 현실 개혁에 의지 없이 자아와 과거의 신분을 속이며 현실의 수능 타협하려고 했었죠. 우리 주인공 김강사가. 근데 실패했죠. 결국 30년대 지식인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지식인. 또 내면적인 취약성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또 특정 인물, 김강사 위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는 명치옥, 전차, 본전통 등 이러한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또 당대 전형적인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김강사라든가 T 교수가. 예. 또 인물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예. 김강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원해요. 하지만 지식인으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전형적이고 소시민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학교 시간 강사로 지금 취업이 된 거고요. 또 어떤 양심입니다. 양심과 과거를 숨기며 현실에 수긍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30년대 지식인의 참담한 모습을 전달해 주는 거죠. 아셨죠? 예, 여기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 그리고 T 교수는 어떻습니까? 교활합니다, 굉장히. 약삭 빨라요. 비열합니다. 아주 나쁜 건 다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이고 속물적입니다. 또 기회주의자요, 위선자입니다. 김만필의 선임자고요. 예. 그리고 껍빛단이 있죠? 예, 소설 이인국 전광용의 껍빛단이라는 소설에 이인국 박사와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스즈키라는 인물은 이 S전문학교 학생이고요. 김강사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가보면요. 단어 및 구절풀이입니다. 예. 이 첫 번째 내용에서는요, 이제 문화 비판 활동을 김만필이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당황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김광사의 과거 행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 비판회가. 동경대 재학 시절에 이렇게 모임을 하고 활동했던 겁니다. 사실 김강사가. 그래서 사회주의라든가 좌익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지위가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소문이 뭐 학생 탓 다 한다. 소문이 다 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치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다. 잘못 알아든 것 잘못이다라고 한 것은 김강사라는 사람이 현재의 지위를 상실할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모가 좀 드러난 겁니다. 저는. 아셨죠? 그러면서 뭐 양심의 저울에 걸려 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열변이라는 단어 때문에 갖고 왔는데, 열변은요, 열렬하게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입니다. 열렬하게 사리를 밝혀 따지는 말이 열변이에요. 예,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실까요? 두 번째 내용에 가서는 무슨 내용이냐? 문화 비판의 활동을 굉장히 뭐합니까? 김만필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이제 어때요? 첫 번째는 부정했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특히 그 고온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온 기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의 현재주의, 그렇죠? 과거의 일을 부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잖아요. 바로 뭐 때문이다? 현재의 지위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김강사라는 현재적인 현실적인 지위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죠. 예, 여기서 잘리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요. 또 배경이 또 어때요? 실업자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내용에서 어떤 거가 좀 중요하냐면요.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알려준 이가 바로 T 교수임을 알게 돼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김만필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라고 지금 물어보니까 다그치는 거죠. 수직기 학생에게 캐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T 선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T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굉장한 수재다. 칭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겉으로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폭로하는 거죠. T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김강사의 과거 행적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의 진원지가 바로 누구다? 이 T 선생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재란 말은 이제 단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재나 천재란 단어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하나 한자성어를 생각해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구밀복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밀복검. 구밀복검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꿀을 달고 있습니다. 입에는. 그러니까 돕는 척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돕는 척하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게 구밀복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 T 선생의 그 인간형이 바로 구밀복검을 하는 그러한 그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이 김강사에게.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볼 때 구밀복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예. 그냥 네 번째 부분에 가면요. T 교수는 물론 스티키까지 의심합니다. 그렇죠. 이제 T 교수 의심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문을 갖고 온 스티키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김만필의 모습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리고서 책략이란 말을 합니다. 무슨 스티키가 무슨 그 소문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책략이 담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꾸미어내고 교묘한 방법, 모략, 속임수, 꾀,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T 교수가 아마 무슨 책략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장면이죠. T 교수는 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았을까? 뒷조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셰퍼드 같은 작자다. 결국 뭡니까? 김만필은 T 교수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자, 이놈 이번에 제 본색. 이놈이 누구냐면 이제 저기 누구야? 그 T 교수입니다. T 교수. 본색이란 말은요. 본래 특색이나 정체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체, 본체, 본성 뭐 이런 단어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 어휘력을 위해서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씩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분계란 말은요. 우리 비분관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개탄. 굉장히 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시죠? 예. 아는 단어도 정확하게 또 다양하게 유의어까지 아시면 훨씬 더 어휘력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 지금 그의 앞에 앉은 스치키까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렇죠. 이제 불안감이 이제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어학과 강사거든요. 김만필이. 그래서 동일 문학 연구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지도, 여기서 자도라고 나왔는데 지도입니다. 지도.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이제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학생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T 교수가 한 말을 이제 전달한 건데 이 학생까지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만필이요. 그래서 수직기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왔으면서도 다른 선생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면 학교에서 쫓겨날 만한 소리를 늘어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과거 이제 좌익 학생 운동이 문화 비판에 가담한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쫓겨날 만한 소리라는 얘기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쓰기놈도 T 교수 한 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러 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김만필은 수직기를 첩자로 지금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한번 오해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오해로 지금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대체 취임식 날 다음 날 난데없이 아무 까닭 없이 수직기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T 교수가 김강사에게. 그게 참 이상스러웠다. 즉
학생들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좋지 않다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3명 정도를 호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직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면에 가면 교장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가라고 권해요. 이 T 교수가요. 충고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서 H 과장 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김강사가 취직을 이제 알선에서 도와줬습니다. 이 H 과장이요. 그래서 그 감사 인사를 드리러 이제 찾아간 그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T 교수를 만나는 거죠. 우연히.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자 상자를 들고 갔던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T 교수도 역시 H 과장에게 뇌물을 바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김강사는 이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윗사람에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선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는 그런 시대였나 봐요. 이제 어떤 취업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경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김영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이지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일제 시대부터 김영란법 이전까지는 굉장히 선물이 고가이고 또 부담이 되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들이고요. 정당한 방법의 그 선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선의의 선물이면 좋겠는데 뇌물성 선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은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소비적인 선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굉장히 깔끔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산물을 해야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약삭빠른 처세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겠으니 교장한테 뭐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두시란 말이요라고 이제 충고하잖아요. 그러니까 T 교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입지 확보가 양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강사와 T 교수라는 제목 이해하시겠죠? 김강사는 굉장히 그래도 양심을 갖고 있고 현실과 갈등을 벌이는 나약한 지식인이고 이 T 교수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자의 위선자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 배울 점이 없는 뭐 그런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T 교수의 말을 듣고 결국 뭐 합니까? 이 주인공 김만필이 갈등하죠. 내적 갈등이 이제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씹어 생각한다. 씹어 생각한다는 건 곰곰이 여러 번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과자 상자를 사갖고 주적주적이라는 것은 어정어정 걷는 의태어입니다. 찾아가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T 교수의 성격이라든지 또 그의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진정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속뜻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T 교수의 말은 실상 책상 물림 주제에 어디가 만만치 않은 고장이 있는 김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 자기는 책상 물림이다. 책상 물림이라는 것은 글 공부만 하니까 세상 일을 좀 잘 모른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낮잡아 이러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고하는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김강사가요. 자, 그다음 이제 7번째 장면을 가보실까요? 7번째 장면에 가보시면 교장의 과자를 들고 갈 것인지를 두고 갈등합니다. 김만필이. 여기서도 갈등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과자를 삽니다. 선물을요. 그러니까 이거 과자의 의미는 현실 타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재 알아두시고요. 그 뚜껑에 조품이란 두 자를 쓰고 그 밑에 자기 명함을 붙였다. 조품이란 것은 변변치 못한 물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종시란 말 나오죠. 종시란 말은 끝내란 뜻이에요. 끝끝내. 그렇죠? 또 여기서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었다. 이 장면은 현실과 양심 사이에 치열한 내적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4번째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보실까요?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이놈 인재도 하고 빙그레 웃을 것 같고 T 교수는 등 뒤에서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추측하는 거죠. 능글능글이라는 단어는요, 능청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능글맞다 뭐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조소한다는 말은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긴다, 즉 비웃는다. 야유의 웃음이죠. 야유. 아셨죠? 예. 그리고 어차피 S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니 이런 짓이 뭐야? 뇌물 바치는 거죠. 선물. 그렇죠? 예.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물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또 들었다.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 다 이런 것일까? 뭐 앞만 뽐내 봤자 뭐야, 여기 학교에 다니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이 소설이 심리 소설이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이 주인공 김 강사의 심리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리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 말은 위급한 때를 당하면 뭐든 닥치는 대로 자꾸 늘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속담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런 짓 굉장히 선물 주고 뭐 이렇게 뇌물성 선물 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지 않습니까? 예.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스스로를. 그렇죠? 예. 나는 이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 그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비웃으면 그뿐인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선택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련 한자 성어는 아전인수 견강부회라는 단어, 중요한 한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장면입니다. 교장에게 선물하기를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포기. 그러니까 현실 타협을 실패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효자동 가는 전차, 교장 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 탔다고 했으니까 결국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또 본종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치하 때 우리 충무로를 이르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세모라는 말 있죠. 세모라는 거는 세밋, 한 해가 끝날 무렵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연말 연시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라는 것은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욕심쟁이로 간 일가 간의 돌림뱅이라는 말은 도붓장사의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행상입니다. 행상. 아셨죠? 또 일가 아주머니에게 결국 뭐다? 그 과자를 선물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양 과자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니까요.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자기 걸로 잘 만드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